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밀렸는지,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하루하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부분은 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허브리핑 안에 시장의 방향성이 다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 좀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한 주였고, 주주분들께서도 투자하시면서 참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장세였는데요. 수고들 하셨고요. 저희가 시황 브리핑은 언제나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 주시는 분들께 허브리핑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오셔서 혜택 받아보세요. 아셨죠? 주식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전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한국전력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원전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어떤 분들께서 꾸준히 말씀을 남겨주셔서 제가 이제 한국전력의 그 원전 관련된 이슈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민주당 쪽에서도 이 원전 관련된 이슈는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슈가 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뭐 국힘당 쪽에서도 밀고 있는 게 탈원전은 폐지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한국전력 또한 뭐 차후에 뭔가의 움직임과 가시적인 포지션이 나와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한국전력은 후반형을 받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좀 인정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키워드 중 하나가 뭐냐면, 한국전력이라는 기업 자체가 성장주로서의 그 가치는 사실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싸다라는 건 당연히 느낄 수는 있겠죠. 완전히 싸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우리도 냉정하게 보면 내년에 최악의 실적을 겪어갈 수밖에 없는 한국전력이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전저점 부근에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싸다라고 느끼기에는 아직 주식시장의 지하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싸다라고 느껴지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수급이 연기금입니다. 왜 그러냐면 연기금이 투자를 하는 방식은 중장기 투자입니다. 상당히 성장성은 부족해서 싸다라는 기업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주는 부분이고, 첫 번째 그들이 들어오는 전제 조건 중 하나가 사업성은 어떻게 되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부문에서 좀 가시적인 퍼포먼스가 나와주냐, 또 어느 정도 이들이 고려를 하는 그 사업 부문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 부분에서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현 정권에서 그렇게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비용은 가시적으로 늘어나주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라는 키워드가 붙어버리다 보니까 그에 관련된 비용 또한 같이 지출이 나가버리게 되고, 100만원어치를 팔아도 17,000원 밖에 남지 않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회사의 이런 구조적인 부분과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구조적인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아지고, 그로 인해 공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여건과 환경이 조성이 돼야지 한국전력은 그때부터 꾸준히 추세가 우상향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큰 그림에서의 바닥은 잡아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강한 반등을 보여주기에는 모멘텀적으로는 아직까지 부재다. 모멘텀의 부재가 지금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봤었을 때 30년 저점에 거의 다 와가고 있죠. 30년의 주기로 저점에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냉정하게 봤었을 때 우리가 10년 이상 이 한국전력에 투자를 한다라고 봤었을 때는, 냉정하게 봤었을 때 정말 저가 매수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게 진짜 끝까지 빠져봤자 16,000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격 밴드 부근에서는 사실 어떤 주식을 사도 저는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한국전력이 그 가격의 밴드까지 혹여나 떨어진다라는 가정을 해서 봤었을 때는 폭락장이 오지 않는 이상 그 가격 밴드에 오기가 어렵고요. 그 가격대에 오면 사실 한국전력 말고도 눈 감고 아무거나 주사위 돌려서 사도, 주사위 돌려가지고 나온 숫자대로, 예를 들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종목, 코스닥 시가총액 종목을 그냥 주사위 돌려서 나오는 숫자대로 사도 수익은 나온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 조금 더 힘내시라는 말씀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전력이 지금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주주분들께서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 겪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매집봉이 나와주고 난 뒤에 계단식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탓도 있지만 내년에 좋지 않은 그 비용적인 부분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유가가 어느 정도 더 안정화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추가 증산 나와줘서 유가 가격을 하락시켜주며 저유가 시대를 만들어줘야지만 한국전력 또한 비용 부담에 절감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고, 내년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전기요금 인상 또한 같이 진행이 돼야지만
연료비 연동제라는 키워드가 사실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부분으로 다 봤었을 때 신뢰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한국전력이 득이 될 만한 모든 정책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메이저들이 굳이 그 리스크를 감안을 하면서 매수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화이팅 하셔라. 어차피 이런 키워드는 내년이면 한 단계 한 단계 순차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대선을 위해서 희생을 시키는 거는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대선의 희생양에 우리 한국전력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끝까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들 많으셨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11월 매매 결산 보면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